글로벌 경제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오늘 남성 연구원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남성미 넘치는 토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먼저 픽업 뉴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뉴스 어느 분이 준비해 주셨나요?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니혼 계좌의 신문에서요. 이제 어떤 그 아빠의 옷 매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가장 안 쓰던 사람마저 돈을 쓰게 되면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 아빠 옷 매출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로 보면 일본의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고 이 니혼 계좌의 신문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어떤 그 의류에 대한 매출 증가율은 이제 꾸준히 지속이 되는 반면에 남성들은 안 쓰다가 여보 이제는 당신도 한번 질러봐 라고 해서 썼을 때가 이제 경기가 좋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일본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이 그렇게 경기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좀 회의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는 세 분 모두 아빠시죠? 네. 아빠시죠? 그렇죠. 네. 옷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그러게요. 한 달에 제 수입에서 쓰는 부분은 되게 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예. 허재원 연구원님. 저는 1년에 1년 단위로. 가나?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그분이 허락하셔야 살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별로 옷은 정말 별로 안 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서영권님은요? 얼마나 자주 쇼핑하세요? 글쎄요, 1년에 캐주얼 바지 한 벌 정도, 양복은 한 2년에 한 벌 정도 맞추는 것 같으니까 뭐 그 정도가 쇼핑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뭐 패션에 둔감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남자 양복 뭐 얼마나 패션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렇죠. 한 번 예, 사두면 또. 그냥 허리만 맞으면 네. 일단 뭐 입을 때까지 입는다 정신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저에게 대한 옷은 아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뭐 그럼 쇼핑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아빠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 쇼핑 자주 하지 않는 아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좀 생계형 지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가를 반영한다고 보시나요? 글쎄 이거 가지고 사실은 주가를 반영한다 이런 평가를 내긴 쉽지 않아 보이고 왜냐면은 경기가 안 좋으면 뭐 여성들의 뭐 빨간색 립스틱이 많이 팔린다. 그럼 실제로 립스틱의 판매 개수 가지고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논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네. 이런 경제 생활 지수 가지고 경제가 얼마나 좋으냐 또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느냐 평가하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난맥상이 있지 않는가. 무리가 있다. 예, 네. 뭐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근데 이제 생활형 지수라는 게 이제 좋은 점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게 가까이 온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쉬운 지수인 거고 사실 이게 현상이 이렇다고 해서 사실 그게 경제가나 주식시장에서 바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효율적이진 않지만 이해하기 굉장히 쉽고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지수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엄마의 허락을 받아서 옷을 사는 아빠가 이렇게 딱 피부에 와닿듯이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럼 오늘 얘기된 이런 아빠의 옷 지수 같은 지수들이 이렇게 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는 지수들 있으신가요? 생계형 지수? 저는 생각나는 지수는 없는데 네. 옛날에 그린스펀 그 연준 의장이 자기가 이렇게 경기를 볼 때 뉴욕 시내에 있는 쓰레기통을 막 뒤졌다라는 그걸 봐서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쓰레기가 주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실물 경제를 가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게 주는 의미는 뭐 그게 사실 쓰레기 양을 저희가 이렇게 지표로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뭔가 실물을 제대로 보기 위한 어떤 그런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나마 이제 미국 경기를 잘 끌어왔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피터 린치도 이런 생활형 그 지수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자기 와이프가 어디서 쇼핑하는지를 굉장히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또 투자에 연결시켜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이런 생활형 이게 지수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항상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주식 좋은 거 있냐 물어봤을 때가 항상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 어머니가 주식 물어볼 때는 이제 베어시하게 봐야 될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지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 지수보다는 마찬가지로 그 집에서 집에 있는 내무부 장관이 뭔가 사고자 한다.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2년 전쯤만 해도 이제 제습기 같은 경우가 이제 음. 역시 또래도 가지고 있고 철이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야 된다. 사실 제습기 관련된 기업체 주가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계시는 내무부 장관이 이제 관심 갖는 제품의 생활용품은 네. 한 번쯤은 충분히 관심 가져볼 네.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습기 관련해서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사셨나 봅니다. 네,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분 준비해 주셨나요?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내용이기도 하고요.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 표현도 이제 바이백이다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사는 뭐 좋다기보다는 실적을 포장하는 거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적시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 조사기관에서 보면 올해 3분기까지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의 기업이 한 5,167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를 샀다라는 건데 이게 2007년 이후에 최고치고 올해 나머지 4분기까지 더하면 아마 역대 최고치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자사주를 확실히 많이 사줬다는 것, 이것이 주가를 부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여하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특이한 부분은 어느 기업들이 자사주를 가장 많이 샀느냐? 네. 보통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일 텐데 지금은 애플이 302억 달러로 가장 많이 사줬고요. 네.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142억 달러, 그다음에 퀄컴 이제 핸드폰이라는 칩을 만드는 회사 여기가 96억 달러 정도 자사주를 사줘서 1, 2, 3등이 다 우리가 얘기하는 IT 기업들이 자사주 많이 사줬고요. 전반적으로 총량으로 보게 되면 금융권들이 자사주를 많이 사주는 뭐 그런 형태였다라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사주는 게 이익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네. 자사주를 사줌으로 인해서 어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하다라는 게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현금을 써야 할 텐데요. 이렇게 자사주 매입하는 방법을 더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기업들이 IT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earning 자체가 되게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많은데 배당 같은 경우는 한번 주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내리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배당을 올리면은 계속해서 올려서 줘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현금이 좀 남는다 그러면 바이백 그다음에 캔슬레이션 하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의 지배구조 특성도 좀 있지 않는가. 만약에 대주주가 배당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사실 배당을 주는 게 더 나이스해 보일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해버리니까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는 개념. 그렇게 하면 보면은 배당을 주느니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면 EPS가 올라가니까 거기서부터 생기는 이익을 누리는 효과는 사실 배당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발 한국 기업들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네. 이 주주 환원 정책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저희가 그 계산해 보면 엄청난 현금을 다들 그냥 깔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네. 왜 주주들한테 환원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앞서서 큰 형님께서 이제 나서서 해주셨는데 다른 기업들도 좀 따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조금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계신데요. 외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사주 매입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기사의 내용의 핵심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EPS를 높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실질적인 어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이렇게 늘리기 위한 어떤 그런 투자가 아니라 어떤 그 숫자적으로 보이는 어떤 이익이 이제 높이는데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이 방식이 이제 쓴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이거는 약간 국가들마다의 어떤 그런 금융시장과 어떤 투자의 어떤 패턴에서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자사주 매입을 함으로써라도 이 주주의 환원을 해서 이렇게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거고 네. 사실 한창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뭐 굳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했었던 것 같고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배당이나 이런 걸 거의 안 했었잖아요.
오히려 자기네들은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주식 가치로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도 어떤 시절이나 또는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너무나 낮게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솔직히 이 너무나 이게 그 금융 비용이 낮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캐피탈 알로케이션이 잘못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주식 부양하는데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솔직히 애플이나 이런 데서 채권 발행하면 금리가 뭐 거의 공짜 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서 자꾸 주가 부양을 나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금리가 낮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이 뭐냐 이게 지금 질문을 본다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국 기업들은 회사채를 되게 많이 발행을 했고요. 네. 회사채를 발행해서 얻어진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사주를 많이 사준 기업들로 만들어 놓은 지수와 네. S&P 500의 지수를 비교해 보면 올해 들어서는 자사주를 많이 사준 기업의 수익률이 S&P 500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자사주 사준 건 고마웠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너희가 발행해 놓은 채권에 대한 위험들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그리고 내년에도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이 회의적인 시각이 반영된 거니까 네. 재무 상태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캐피탈의 배분을 잘못해 놓은 거죠. 근데 반면에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애플 같은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 누구나 사겠다고 덤벼들었으니까 저금리의 폐해와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한 기업의 주가 부양책이 되게 잘 맞아 떨어졌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히려 그래서 이게 금리가 조금이라도 정상화되면 오히려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argue하는 그런 이코노미스트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이런 캐피탈 알로케이션에서 만약에 금리가 정상화됐을 때 더 이상 쉐어 바이백이나 이런 데 쓰지 않고 진짜 이렇게 우리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사실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일본을 보면서 네. 진짜 일본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쨌든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되게 부작용도 많지만 기업들이 어쨌든 그 캐피탈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일대 혁신을 주면서 얘네들이 바이백 많이 하고 배당을 늘리니까 그래도 일본 주가는 나름대로 선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쪽 익스트림인 것 같고요. 네. 일본과 한국은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쪽에서 예, 가운데로 좀 몰렸으면. 예. 근데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조금 자사주 매입 증가세이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사주 매입은요, 솔직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네. 예, 이게 주주 환원이라 그러면서 캔슬레이션을 안 하거든요. 그거를 왜 주주 환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쟁겨놨다가 필요할 때 또 쓰시거든요. 네. 네, 또 삼성물산 보셨듯이 엘리엇이 공격할 때 또 화이트나이트한테 플레이스하고 또 쓰시거든요. 그거는 진정한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볼 수 없죠. 네. 다행히 이번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은 이제 소각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11조 원 정도치의 이제 주식을 이제 소각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지켜봐야겠네요. 좋은 효과 있기를 고대. 네. 올해 글로벌 기업들 M&A 규모가 3조 8,2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2015년 12월 한 달을 앞두고서 이렇게 신기록을 달성하게 된 이유에는 1,600억 달러의 화이저 엘러간 합병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엘러간의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M&A를 체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켓워치 기사로 이 이야기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저 엘러간 소식으로 요즘 외신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번 제약공육 합병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주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는 특별히 이 과정 중에서 조세 회피 또 세금 도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선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조건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세율을 많이 낮춘다고 해서 이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좀 피해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경제가 잘 돌아가려고 그러면 돈이 잘 돌아야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정부에 해야 되는 일이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다시 배분하는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기업들이 무조건 세금 안 내되겠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제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미국의 뭐 알라바마나 이런 데 가는 데서 되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우리 편으로 얘기하면 되게 시골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온갖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대신에 땅은 공짜로 주겠지만 우리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해서 월급을 잘 줘라.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냐 아니면 우리 동네의 고용이냐. 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기업들은 이거를 절세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최대한을 끌어올릴 거냐, 거기에는 세금을 어떻게 최소한 낼 거냐에 대한 고민하는 팀이 분명히 있는데 그 결과가 이런 뭐 거대 공룡들의 손잡음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지금 화두로 올라온 것 같은데 물론 나쁘다. 하지만 빈틈을 잘 노렸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네, 뭐 진짜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이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뭐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면에서는 조금 또 기업 입장에서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딜레마죠. 이게 모든 기업들이 다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하겠죠. 근데 모든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텍스 레베뉴가 떨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또 그 돈이 필요한 곳들이 가야 되는 곳들이 못 가게 된다 그러면 네. 경제 전체적으로 안 좋아져서 또 기업도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느 정도의 디스트리뷰션을 해줘야 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아일랜드가 그래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죠. 네. 아일랜드만 너무 낮게 유지하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글로 몰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일랜드는 좋겠지만 나머지들은 안 좋다는 거죠. 어쨌든 저희들은 그러니까 컨슈머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이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하느냐를 우리가 보고 또 거기에 물건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를 잘 하는 기업들이 잘 되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최근 책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얘기를 다룬 적이 있어요. 스위스가 조세 회피처로 많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 해결책으로 민중 봉기 혹은 또 민중이 앞서 나가서 이런 것을 뭐 사주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 맨큐가요, 좀 방법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법인세에 부유세 명분을 씌우면 상품값을 올리고 또 소득세를 올리면 부자가 해외로 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간접세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단순하게 법인세를 좀 낮추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만 뭐 또 다른 방식은 없을까요? 그 밸런스가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간접세,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세일스 텍스를 올린다 그러면 또 소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또 소비세를 내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고 소비자들이 좀 더 똑똑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만 이쪽이 부가가치세. 네. 사실은 더 비싼 걸 사면 비율에 따라서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건데 네. 아마 우리나라면 좀 독특한 조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유럽에도 부가세가 20% 정도 된다고. 뭐 그건 이제 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 원재료는 세금이 안 붙고 네. 또 어느 동네는 옷은 또 세금이 안 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아주 기본적인 것은 세금을 안 붙이겠다. 하지만 너희가 비싼 걸 사면 우리가 세금을 붙이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를 뭐 간접사라가 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는가. 대신에 미국을 뭐 선호한다라기보다는 뭐 진짜 먹고 사는 뭐 채소
그다음에 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세금을 아예 내지 않게 해준다거나 네. 내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품 살 때는 거기서 과세를 조금 더 붙여도 되는 그래서 여기서 없어지는 세금을 고가 공산품에서 매기는 이런 형태의 조세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세금 문제가 물론 늘 문제가 되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 선진국들의 정부 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그나마 재정 적자를 많이 줄이긴 했는데 사실 유럽은 별로 못 줄였고요. 뭐 일본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근데 이러니까 사실 법인세 아까 나영건님 말씀하셨지만 법인세를 올려서 이게 또 사회 분배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기업은 자기네들의 어떤 고용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이제 법인세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전체적인 어떤 경기의 어떤 그 수준 자체가 예전하고 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뭐 저도 뭐 딱히 방법은 없지만 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아,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저는 네. 좀 다른 게 법인세 낮춰줬던 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안 좋으니까 법인세 낮춰줘서 너희가 돈 잘 벌면 고용 더 하고 그래서 낙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게 해라 한 건데 그게 없었던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가장 긴밀하죠. 왜냐하면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건 정책에 가장 맞닿아 있는 게 제약사들인데 네. 이제 약값은 떨어뜨리고 싶고 제약사들은 약을 만드는 동안에 이익은 최대한 뽑아내고 싶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세금이라도 줄여보자. 뭐 이런 서로 맞닿는 가장 산업 중에 정부와 민감한 게 이제 제약업종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제약사에 대해서 아마 더 많은 이 회색빛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들과의 싸움은 향후 수년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보여져서 아마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노령화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세금 우리가 세수는 줄어들고 계속해서 써야 될 소셜 스펜딩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기업은 돈을 벌고 또 직원을 고용하고 그래서 이 세금을 내야만 이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이렇게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계속해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는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